제 장기를 시어머니께 드려야 한대요. 그것도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결혼 1년 차.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매일 체온을 재고 배란일을 체크하고 병원도 다니며 애썼는데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아오셨어요. 지켜보는 가족들 모두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이겨내자며 마음을 다졌죠. 그리고 어느 날 신장이식 대기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공여자 검사를 받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절차겠거니 했죠. 설마 내가 맞겠어?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한편으론 시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역할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죠. 만약 제가 적합하다면 제 신장을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때까진 몰랐어요. 그 말이 나중에 날 얼마나 괴롭게 만들 줄은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자는 저였어요. 정말 설마 했는데요. 제 신장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더군요. 피부치도 아닌 제가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가슴 깊이 새겨지는 가족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게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처음엔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단 사실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걱정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저라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은 정말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제 손잡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시고 살림살이 하나에도 제 의견 먼저 물어봐 주시던 분들이었어요. 어릴 적 엄마를 여의고 살아온 저에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분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자고 했을 때 큰 망설임 없이 할게요 라고 말한 거였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해서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지고 시어머니도 웃으시는 걸 보니 저 자신도 뿌듯했죠. 그때 남편이 절 끌어안고 정말 고맙다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확신했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 제가 맞을 줄은 몰랐거든요. 의사는 말했어요. 아내분께서 가장 이상적인 공여자입니다. 이 말이 그토록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죠. 그 순간부터 마음 한편이 답답하게 짓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공포였어요. 내 몸에서 장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요. 그 공포가 진정되고 나니 남은 건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죠. 검색을 해보니 생체 신장 공여 후 여성의 임신 확률은 크게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어요. 불임이 될 가능성도 있고 출산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요.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니.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당신은 우리가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겠어?
그러자 남편은 말했어요. 너만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 근데 그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은 결혼 전부터 아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꼭 낳고 싶다고. 캠핑도 같이 다니고 여행도 가고 그런 가족을 꿈꿨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은 아이 없어도 되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곧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걸 이미 받아들였다는 말 같았어요. 갑자기 억울하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아이를 원해요. 정말 간절하게요. 그래서 다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정말 아기 갖고 싶어. 지금 어머님이 힘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난 아직 아이도 없고 나중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우리 둘 사이에선 이 문제는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튿날 저녁,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즉 남편의 누나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혜경아,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제발.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님은 목이 메인 채로 말했어요. 엄마가 말라가고 있어. 얼굴은 시커매지고 팔에는 혹이 생기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여.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우리 진짜 곧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 저도 울었어요. 형님이 얼마나 절박한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그분에겐 어머님이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니까요. 형님은 계속 말했어요.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아이는 나중에 가져도 되잖아. 불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선 엄마가 우선인 거잖아. 친엄마라도 못 해주겠어? 그 말에 저도 순간 흔들렸어요.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형님,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해요. 지금 아니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형님이 말했어요. 너무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검사 받을 땐 해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꿔. 네가 애를 낳으면 누가 그 애를 예뻐하겠냐? 그런 마음으로 태어난 애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펑펑 울기만 했죠. 형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싸가지 없는 년. 그런 마음이면 애초에 검사는 왜 받은 건데? 그 통화를 끝으로 저는 한동안 밥도 못 먹고 멍하게만 지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부탁을 받고 응답했던 것뿐인데. 그리고 나서 너무도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 한 번만 물러서겠다고 말한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욕을 먹고 원망을 들어야 하는 걸까?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은 점잖고 따뜻하신 분이지만 그 마음속은 알 수 없잖아요. 혹시 그분도 날 미워하실까? 혹시 이 가정에서 내가 점점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이 상황 정말 어디까지 흘러가는 걸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 통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손은 덜덜 떨리고 가슴은 쿵쾅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죄책감과 그 선택이 낳은 가족 간의 균열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형님의 말은 가시처럼 박혔어요. 애를 낳으면 그 애 새끼를 이뻐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요.
그건 저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저주 같았어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날카로웠고 그 말 이후로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형님이 했던 말, 통화 내용을 그대로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누나랑 통화해볼게. 그 한마디. 분명 저를 위한 말인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어요. 다음 날 남편은 형님과 통화했어요. 통화 내용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누나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했어. 엄마 일로 모두가 예민해진 건 이해하는데 당신한테 그런 말 한 건 잘못됐다고 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마치 양쪽의 입장을 모두 끌어안고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얘야,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엄마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알아. 괜찮다. 무리하지 마라.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더 미안했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건 분명 어머니일 텐데 저를 먼저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끊고 나서 또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말이 맞아. 엄마가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 미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많이 아프다.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갈등으로 지쳐 있었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조차 자신이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가족들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를 끌고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장 보러 가서 아기 옷이 눈에 들어와도 슬쩍 외면했고 임산부를 보면 괜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님은 투석을 받고 계실 텐데. 결정은 내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되물었어요. 정말 이 선택이 최선이었을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투석을 받으셨고 남편은 말수가 줄었으며 형님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애써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도 가슴 한켠에서 저릿하게 아린 무언가가 저를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은 아끼지만 늘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두 가지 챙겨두곤 했죠. 그걸 보면 저도 참았던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런 결정 내린 거 난 한편으론 고맙고 미안해. 그리고 당신 마음 존중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고 싶다고, 제 인생도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도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 근데 당신이 건강해야지. 난 지금도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해.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려고 욕심부린 건 아닌가 싶어. 내 마음 이해한다. 너도 엄마가 될 거잖니. 내 몸 먼저 생각해야지. 그 순간 그
그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셨어요. 살다 보니 때론 참는 게 효도일 때도 있고 내려놓는 게 사랑일 때도 있더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형님과는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감정의 상처도 시간이 조금씩 덮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기대는 존재이면서도 때론 서로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란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아직도 가끔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꼭 만나기 위해서라도요.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를 만들어가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고 누구보다 진심이었으니까요. 부디 저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